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선거 유세전이 이제 중반으로 향하는 가운데 막판 변수로 꼽혔던 야권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남은 기간 협상 재개 여부와 표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입장과 또 며칠 전 폐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평가까지 국회 문체위 간사이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과 이제 휴일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유세전을 이제 이어갔는데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대구 유세에 이제 함께 동행을 하셨었죠. 대구 민심과 이제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지난 그 연초에 저희 프로그램 방송에 이제 출연하셨을 때 국민의힘 내분 상황으로 그때 워낙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때 이제 표정이 다소 어둡고 이제 경색되셨는데 오늘 상당히 좀 밝아지셨는데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예, 뭐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처음 또 시작할 때하고 우리 그 대구의 분위기만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이게 좀 열기가 좀 이게 좀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시민들 거리 유세할 때 보면은 팔을 그 흔들거나 이렇게 호응해주는 그 빈도 이런 것들이 좀 날이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또 야권 단일화 필요성이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요. 지난 일요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죠. 사실상 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 됐는데요. 안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나 분위기 또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국민적인 그런 여망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우리가 안철수 후보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기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대선까지 이제 딱 보름 남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너무 또 단일화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 독자적으로라도 좀 더 결집을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두 가지 좀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완주를 해서 거기서도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군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더 긴장감을 가지고 네. 마지막 투표하는 당일까지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그래도 이제 막판까지 단일화 노력을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그 불씨를 이제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논의 재개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그런 아쉬움, 저한테도 또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전화를 그래도 단일화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만큼 뭐 선거 하루 전날까지도 단일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또 의원께서 예결위 소속이시잖아요. 예.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어제 또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기존 정부안에다가 2조 9천억 원을 증액하는 걸로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16조 9천억 원 규모 수정안이 처리가 됐는데요. 벌써 2차 추경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규모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좀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그 예비비를 4천억 감액해서 안대로 정액을 지켰기 때문에 전체 정부안 그 14조에 한 3조 3천억 정도를 정액을 지켰는데 이를 추경이 6.25 이후에 70여 년 만에 처음 정말 열린 추경인데 그렇게 또 어렵게 또 추경을 했으면은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초에 보면은
민주당은 35조를 주장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50조를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를 앞두고 좀 나눠주기에 이제 급급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35조 주장했던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굉장히 그 토요일, 일요일 보면은 여야 간에 합의도 없이 이 독자적으로 예결위를 강행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대선 이후에 2차 추경안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그 중요했던 합의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업종들이 여행 관광업이라든지 예술 공연업 같은 이런 업종들인데 네. 이들 업종들이 보면은 그 손실 보상 그 집합 금지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 보상 대상에서도 이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이 굉장히 미흡했는데 이들 업종들을 손실 보상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법을 3월 중에는 개정하겠다는 걸 여야 간에 좀 합의를 좀 끌어냈습니다. 그게 제가 네네. 굉장히 평소에 주장했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그 성과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 법 개정과 동시에 그런 대선 이후에 추경이 되면은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한 그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우리 국민의힘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문체위 야당 간사도 이제 맡고 계신데 쇼트트랙 이제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졌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제 일요일에 폐막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편파 판정 논란 당시 이제 목소리를 좀 높이셨었는데 대한체육회는 뭐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과 또 전체적인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평가 같이 더불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베이징 올림픽 특히 개막식을 보면서 또 그 다음날 쇼트트랙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를 했죠. 중국이 어느 정도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런 이용할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서도 개막식부터 특히 우리 그 한국을 겨냥해서 한복 공정 교묘하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악스러웠고 또 그 다음 쇼트트랙에 있어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 계주에서의 금메달 또 1000m 거기에서 우리 선수들을 다 실격을 시키고 준결승에서 결승에서는 헝가리 선수까지 실격시키고 중국 선수한테 금메달을 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하고 분노를 했을 겁니다. 근데 더 개탄스러운 거는 그때 이제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도 현재 있었었고 황희 문체부 장관도 있었는데 이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지 못했다는 거죠.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 때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미국의 우방국들은 외교적 보이콧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는 거의 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원수급인 국회의장이 방문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우는 커녕 이렇게 보면은 들러리만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네네. 한복 공정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개회식 때 이제 그랬던 거죠. 예, 논란이 불거졌는데 우리 정부에 대한 그 정부의 대응과 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또 필요한 대응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외교 관계라는 게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제 목소리를 내줘야지 우리가 좀 그래도 보면은 뭐 이 호구 취급이라 그러나요 그런 취급을 안 받는데 그동안 너무 중국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했다. 산불 정책 문재인 대통령 그 방중 시에 세 가지 우리가 안 하겠다는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그 약속을 진짜 했다는 것과 더불어 이번에 이 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도 정말 우리 국민의 감정을 거스리는 그런 그 교묘한 그 동북 공정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서 좀 거세게 좀 이렇게 항의를 했어야 된다.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네. IOC에도 제 목소리를 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그 대한체육회가 제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좀 반대 입장이신 건가요?
워낙 이제 그게 제소를 해도 우리가 성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엘리트 체육 또 체육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하계 올림픽 그 남북 공동 유치 이 바람만 이렇게 굉장히 좀 피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준비나 이게 절차 진행이 전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게 그냥 그대로 그냥 호주로 빼앗겼는데 그런 것들이 올림픽 성적에서도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번 도쿄 하계 올림픽 때도 서울 올림픽 이후에 최악의 좀 우리가 성적을 좀 거뒀었고 이번에 동계 올림픽도 저쪽에 2002년 그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그 동계 올림픽 이후에 가장 저조한 성적입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적은 물론이고 체육 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네, 또 얼마 전 의원께서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 방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셨는데요. 공청회에 윤석열 후보가 또 참석해서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 알려주시죠. 예, 이게 지금 네. 네, 공청회 관련 자료집인데 바로 윤석열 후보는 직접 참석하신 건 아니고 AI로 영상 인사를 하셨고 이준석 당대표 또 정책위원장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 당의 좀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작년까지 우리 국회에서도 거의 이렇게 언급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 또 올해 접어들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관심이 굉장히 이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인데 또 일부에서는 이게 거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게 자체가 앞으로 새로운 그 산업의 지평을 여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빠르게 지금 진전되는 상황에 비해서 우리 정부라든지 국회 차원의 그 준비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이렇게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알겠습니다.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법안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현실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 이상으로 또 그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상거래뿐만 아니고 그 공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전혀 지금 거기와 관련되는 그런 피해, 저작권 피해라든지 또 금전 거래에 있어 가지고 그런 피해 구제라든지 또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영업 활동을 수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이런 데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또 메타버스 내에 여러 가지 그 행위나 활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 지원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좀 준비할 계획이다. 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대선이 딱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보름 동안의 필승 전략, 앞으로 이제 보름 동안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할 건지 들어보겠고, 그리고 오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저 곁들여서 듣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뭐 여론의 추이로 봤을 때는 우리 당이 상당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선거라는 것이 항상 마지막 그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국민의힘은 저를 비롯해서 좀 더욱더 이렇게 좀 겸손하면서 좀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이제 중도층들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에 대한 그 지지를 좀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 또 우리 당이 그동안 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노력들 저는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1차 추경안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대선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